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피곤이 쉽게 쌓이고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네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작은 수치 변화가 바로 당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챙기면서도 정작 혈당을 올리는 진짜 원인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선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이 놀랄 만큼 안정되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식습관 교정법만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나는 그동안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당뇨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온 결과표 속 공복 혈당 수치가 102에서 105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대부분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경고 신호다. 몸은 조용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위기의 시작을 인식하지 못한다. 의사가 조심스레 하루 한두 알의 약을 처방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그보다 10배가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방송이나 광고, 지인의 권유에 흔들리며 효능이 불확실한 보조제를 쌓아 올리면서 정작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손대지 않는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방향이다. 약은 몸을 보조하지만 잘못된 생활은 그 효과를 무력화한다.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까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패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식탁 위의 습관은 그대로다. 밥 대신 빵을, 식사 대신 면을, 갈증엔 단 음료를 선택한다. 혈당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보조제를 찾고 비싼 건강식품을 덧붙인다. 그러나 혈당은 숫자로 속이지 않는다. 하루의 선택이 일주일의 변화를 만들고 일주일의 반복이 몸의 시스템을 고착시킨다. 진짜 변화는 병원 바깥,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식탁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외면하는 그 원칙을 중심으로 혈당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짚어보려 한다. 이 글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자책을 유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과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확신을 걷어내고 무의미한 소비를 줄이며 효과가 검증된 길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이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추가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멈출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빵과 떡과 면은 당뇨 환자의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교묘한 적이다. 보기에는 평범하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설탕보다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끌어올린다. 밀가루와 쌀가루로 만들어진 이 음식들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즉시 포도당으로 바뀌며 혈류 속으로 흘러들어 인슐린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다. 겉은 부드럽고 향은 달콤하지만 그 속성은 혈당을 쏘아 올리는 폭죽과 같다. 실제로 당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빵과 떡과 면은 대부분 80에서 90 사이를 오가며 어떤 것은 90을 넘기도 한다. 당 지수 70 이상이면 피해야 할 음식인데 이 수치는 이미 설탕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과도하게 분비된다. 반복될수록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결국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약해지고 혈당은 다시 불안정해진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한 남성은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공복 혈당이 항상 150을 넘고 식후 혈당은 200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의 식습관을 물었더니 아침에는 식빵 2장, 점심에는 칼국수나 냉면, 저녁에는 라면 한 그릇. 밥은 살찐다고 피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탄수화물을 매 끼니마다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성이 빵과 면을 완전히 끊자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은 110, 식후 혈당은 150 아래로 내려갔다. 약의 종류도 운동량도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식탁에서 밀가루를 없앴을 뿐이었다. 문제는 의지보다 인식에 있다. 사람들은 빵이 밥보다 가볍다고 믿지만 당뇨 환자에게 빵은 밥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통밀빵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통밀 역시 결국은 밀가루다. 껍질이 조금 남아있을 뿐 혈당을 올리는 본질은 같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처럼 횟수를 제한하고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제품을 고른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제를 찾는 것이다. 곡물로 만든 두부면이나 채소로 만든 누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끼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혈당의 급등이 줄고 인슐린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음식을 바꾸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식후 졸음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체중이 조금씩 내려간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혈당 그래프가 잔잔해진다는 점이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데 있다. 빵과 떡과 면을 멀리하는 순간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멈추고 몸은 다시 제 속도로 돌아간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진다. 하루의 식탁이 바로 약이 되고 습관이 치료가 된다. 흰쌀밥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익숙한 주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교묘한 적이다. 하얗고 윤기나는 밥알은 보기에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껍질과 배알을 벗겨낸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다. 쌀의 영양소 중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사라진 채 남은 것은 소화가 지나치게 빠른 전분뿐이다. 그래서 흰쌀밥을 한 숟갈 먹는 순간부터 당분은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혈류로 흘러 들어가고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는다. 당지수로 따지면 아흔을 넘는 고속도로 수준의 음식이다. 이런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그 반복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강화시켜 약을 늘려도 효과가 떨어지는 몸을 만든다. 현미나 잡곡밥은 정반대다. 껍질이 남아있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식이섬유가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이 길게 지속된다. 실제로 평생 흰쌀밥만 먹던 한 여성이 있었다. 현미는 질기고 잡곡은 소화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당화혈색소가 8을 넘기자 결국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 먹었고 석 달이 지나자 입맛이 조금씩 바뀌었다. 6달 후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7.2로 떨어졌고 몸의 피로감이 사라졌다.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현미와 잡곡의 핵심은 껍질 속에 있다. 그 껍질에는 소화효소의 접근을 막는 식이섬유가 가득하고 이 섬유가 위 속에서 다른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를 늦춘다. 게다가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진다. 흰쌀밥을 끊는 일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슐린 시스템 전체의 재조정이다. 처음부터 현미밥만 먹을 필요는 없다. 흰쌀과 현미를 섞어 비율을 서서히 조정하고 물의 양을 조금 늘려 압력밥솥으로 지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져 부담이 줄어든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응하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밥그릇의 색을 바꾸는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혈당의 곡선을 안정시키고 몸의 피로를 덜어내며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다. 결국 당뇨 관리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흰쌀밥 대신 거친 곡식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다. 문제는 그 유혹이 단순히 달콤한 간식의 형태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탕은 커피, 음료, 빵, 과자, 심지어 건강식품의 포장 속에도 교묘히 숨어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탕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자극하고 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대략 6에서 8g 정도 들어있다. 하루 5잔을 마신다면 각설탕 10개를 먹는 셈이다. 겉보기에는 커피지만 실상은 액체 사탕이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남성은 커피 없이는 일을 못한다며 하루 5잔을 마셨다. 내가 그 안에 설탕량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블랙커피로 바꾸는 게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합병증의 위험을 이야기하자 결국 결심했고 한 달 만에 블랙커피의 쓴맛에 익숙해졌다. 2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20 정도 내려갔다. 단지 믹스커피를 끊었을 뿐인데 말이다. 탄산음료는 더 위험하다.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35g 들어있다. 각설탕 9개다. 운동 후 마시는 스포츠 음료 역시 마찬가지다. 이온 보충이라는 말에 속아 마시지만 사실은 포도당 덩어리다. 이런 음료를 끊고 물이나 보리차, 녹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된다. 단맛이 그리울 때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블랙커피나 무가당 허브티가 훨씬 낫다. 과자와 빵은 설탕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함께 들어있어 혈관을 손상시킨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당뇨 환자의 혈관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이런 지방은 그 손상을 가속한다. 달콤한 간식이 잠시의 위안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대가로 잃는 것은 혈관의 건강이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고구마나 삶은 옥수수처럼 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과일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마음 놓고 먹지만 과일에도 천연당인 과당이 다량 들어있다.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는 달콤한 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과일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양을 조절해야 하는 음식이다. 하루에 주먹 하나 정도, 사과 반 개나 바나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 무엇보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위험하다. 아무것도 없는 위 속에서 당이 그대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섞여 흡수 속도가 느려진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수박 한 통을 먹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170까지 올랐다. 그녀가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시간대를 바꾸자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것이다. 믹스커피, 음료수, 이온 음료, 과자 같은 명확한 적은 물론이고 과일처럼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까지 구분해야 한다. 달콤함의 유혹은 강하지만 그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곧바로 반응한다. 입맛은 일주일이면 바뀌고 혈당은 한 달이면 달라진다. 단맛을 포기하는 것은 즐거움을 잃는 일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일이다. 혀가 잠시의 위안을 거부할 때 몸은 오랜 안정을 얻는다. 이것이 설탕을 끊는다는 의미다. 건강보조식품은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는 대상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하루 한두 알에 불과하지만 집 서랍에는 10가지가 넘는 보조제가 쌓여 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봤다며, 누군가는 약국 직원의 권유를 들었다며, 또 누군가는 지인이 좋다고 했다며 그 병들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그 병 속에는 확실히 입증된 치료 효과가 없다.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로 포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 혈당을 낮추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반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수십 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결과물이다. 즉, 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보조식품은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는 쉽게 상술에 흔들리고 결국 치료의 우선순위를 잃는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는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 건강보조식품에 쓰면서도 정작 식단은 바꾸지 않았다. 빵과 면을 끊지 않았고 믹스커피를 매일 마셨다. 그에게 내가 물었다. 이게 과연 균형 잡힌 건강관리일까요? 결국 그는 몇 달 후에야 깨달았다. 비싼 보조제보다 식단 하나 바꾸는 게 훨씬 낫네요.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었다. 당뇨 치료는 복잡하지 않다. 의사가 처방한 약 하나와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식단을 바로잡고 설탕을 줄이며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일. 이 3가지가 보조제 수십 병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다. 물론 모든 보조식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비타민 D나 오메가3처럼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도움이 입증된 성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주치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혈당을 낮추는 것은 약과 식습관이지 캡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좋은 현미, 신선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을 사는 것이 더 큰 건강 투자다. 혈당은 몸이 매일 내리는 성적표이고 그 점수를 바꾸는 것은 광고 속 문장이 아니라 식탁 위 선택이다. 보조식품은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는 자기 안심이 숨어 있다. 약을 먹고 보조제를 챙기면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혈당이 오르면 그 모든 시도가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치료는 더 많이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용기와 정확한 판단에 있다. 보조제 병을 줄이고 식재료의 질을 높이는 것, 불확실한 기대를 버리고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환자의 선택이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소비가 아니라 절제이며 그 절제가 바로 치료의 첫걸음이다. 결국 건강보조식품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현명한 선택은 늘 단순한 진리에서 출발한다. 약은 약으로, 식사는 식사로, 그리고 생활은 그 둘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다. 식사 순서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과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탁에 앉으면 밥부터 떠넣는다.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 그 순서는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진다. 첫 번째로 채소를 먹고 두 번째로 단백질을 먹으며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단순한 원칙이 그 비밀이다. 채소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이 섬유질은 위 속의 얇은 막을 형성해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와 당 흡수를 늦춘다. 즉, 밥을 먼저 먹을 때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지만 채소를 먼저 먹으면 밥이 들어와도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의 상승이 완만해진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mg 정도 낮게 유지된다고 한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남성은 약도 꼬박꼬박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식단도 조심했지만 식후 혈당이 늘 200에 근접했다. 나는 그에게 식사 순서를 바꿔보라고 했다. 채소를 먼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 밥은 마지막에.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혈당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식후 혈당은 160으로 떨어져 있었다. 음식의 종류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순서만 달랐던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흡수 속도의 변화가 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그 환자는 말했다. 선생님,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는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다. 식사 순서의 효과는 생리학적으로도 명확하다. 먼저 먹은 채소의 섬유질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을 늘린다.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 인슐린의 분비를 더 효율적으로 돕는다. 그래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변동폭이 줄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 이것은 식사량을 줄이는 심리적 효과까지 동반한다. 결국 혈당 관리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구조다. 같은 식탁이라도 순서를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인슐린의 필요가 줄어든다. 이 식사 순서 법칙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유익하다. 가족이 함께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식단 전체가 균형을 찾는다.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외식 자리에서도 어렵지 않다. 밥상 앞에서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매일의 혈당을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을 바꾼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다시 맞추는 일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시키며 균형을 되찾는 일이다. 결국 혈당을 다스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순서이며 식탁의 순서가 곧 혈당의 질서를 만든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05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구간을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며 바로 지금이 병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몸은 이미 혈당 조절 기능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완전히 손상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병을 치료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방을 확정짓는 시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향후 합병증 발생률이 30% 가까이 낮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다고, 숫자가 조금만 올랐으니 다음 검사에서 보자고 미룬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혈당은 조금씩 오르고 결국 당뇨의 문턱을 넘는다. 문제는 이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번 손상된 혈관과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만난 60이 넘은 한 여성은 공복 혈당이 104로 나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기억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었다. 선생님, 저도 결국 아버지처럼 되는 걸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 조언대로 빵과 면을 끊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완전히 없앴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고 했다. 입맛이 허전했고 간식이 그리웠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었으며 6달 후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다. 선생님, 이제 저도 괜찮은 걸까요?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 변화는 약의 힘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의 결과였다. 당뇨 전 단계는 선택의 시간이다. 지금 관리하면 병은 오지 않고 방심하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생활의 작은 습관에서 갈린다. 하루 3끼의 구성, 식사 순서, 간식의 종류, 물 한 잔의 선택이 모두 미래의 혈당을 결정한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유전적 소인은 피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미 병이 깊어진 사람보다 이 단계의 사람에게 변화는 훨씬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단지 3달, 길어도 반년이면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며 체중이 서서히 내려간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행이다. 병의 문턱에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는 용기다.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물로 바꾸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고르고 간식의 손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뇨 전 단계는 경고가 아니라 기회이며 선택이 병을 바꾼다. 결국 건강은 약이 아니라 시기와 실행의 문제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당뇨를 예방하고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다. 당뇨를 다스리는 일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다. 수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보조제가 효과적인지 묻지만 결국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약보다 강한 것은 꾸준함이며 꾸준함을 지탱하는 것은 습관이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반응하기 시작한다. 빵과 면을 끊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멀리하는 일. 이 단순한 3가지가 혈당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둥이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식후 졸음이 줄고 피로가 덜하며 밤에 숙면이 깊어진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뀌고 그 변화가 다시 생활을 견고하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이다. 당뇨 관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오늘은 식단을 바꾸고 내일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식이라면 수치는 금세 되돌아간다. 꾸준함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 끼니에 채소를 넣고 식사 후 15분이라도 걷는 일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렇게 몸에 새겨진 루틴은 약보다 오래 간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약의 용량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진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혼자서 식단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식사 순서를 지키고 같은 음식을 나누며 달콤한 유혹을 줄여나가면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족은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치료 환경이자 심리적 지지대다. 당신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같이 해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약보다 큰 힘이 된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관리하는 습관은 질병을 가족의 문제로 바꾸지 않고 모두의 건강한 삶으로 확장시킨다. 이제 당뇨는 피해야 할 병이 아니라
관리하며 살아가는 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지만 그 변동의 폭이 작아질수록 몸은 안정을 되찾는다.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습관을 쌓으면 반드시 반응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반드시 경고한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는 힘이다. 매일의 혈당을 기록하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는 일, 그것이 진짜 치료다. 병원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이다. 꾸준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약의 양이 줄고 운동이 즐거워지고 삶이 다시 가벼워진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절제를 배워 건강을 되찾는 훈련의 과정이다. 하루 3번의 식사, 1번의 선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약보다 강한 치료이며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뇨뿐 아니라 혈압, 체중, 피로까지 함께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건강에선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는 선택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